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써 우리가 1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어쨌든 우리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문제를 꼭 다 풀어보시고, 문제가 어렵더라도 오답노트 꼭 하시고 계속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랄게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11번, 14번, 19번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한 가지를 뽑자면은 이제 9번 문제가 있는데, 9번 문제는 기본적인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곱셈 공식이 이제 세제곱 공식이 있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빼기 ca 하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은 2분의 1에 해가지고 묶이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식을 변형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그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전부 다 뭐 0이 되든지 아니면은 ABC가 같다든지 이런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이용해 주시면은 9번 문제는 쉽게 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작년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했을 때도 12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한 10문제 이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접근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풀이를 잘 보시고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i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뭐 알파를 뭐 a 플러스 bi, 베타를 p 플러스 qi 이렇게 두면 문제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켤레 복소수를 취해줍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상태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지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 다음 지금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3이 됐으니까 알파는 알파 바분의 3이라고 둘 수 있고, 베타는 베타 바분의 3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어디 대입하냐? 여기 대입할 수 있죠. 이렇게 쏙쏙 대입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주면 두 개 더한 거니까 알파 바분의 3 더하기 베타 바분의 3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알파 바 베타 바분의 3의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i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잘 봐야 돼요, 문제. 됐어? 자, 이제 요 놈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그럼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할까요? 계산을 하면은 알파 바 베타 바 분의 마이너스 몇 i? 3i가 뭐가 된다? i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약분이 가능할 거고, 알파 바 베타 바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 아닌 실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한다고? 3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속았죠? 어디서 속았어? 알파 바 베타 바가 마이너스 3인데 이거 지금 i가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안 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바를 씌우더라도 바뀌어 안 바뀌어? i 앞에 보가 바뀌는데 i가 없으니까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3이라 쓰면 안 되고 그대로 마이너스 3이라 써줘야 답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병이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할 때 켤레 복소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실수 xyz가 뭐 더한 값이 있고 곱의 합의 값이 있습니다. 이때의 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수학하에 나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배우지 않았잖아. 배우지 않고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가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자, 합이 6이고 곱의 합이 9일 때 x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x의 최대값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쨌든 표현을 할 겁니다. y 플러스 z가 600의 x죠. 요 식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yz를 뽑아내. x 있는 걸 다 넘겨야 되니까 yz 뽑아내면 9 빼기 xy 빼기 zx인데, 얘를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 y 플러스 z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 y 플러스 z가 6 빼기 x라고 했잖아. 그래서 6 빼기 x 대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싹 다 전개해서 전개해 주시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yz.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건인데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실수라고. x, y, z는 실수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이 실수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y하고 z는 실수인데 두 개의 합과 뭐가 나와 있어? 곱이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어떠한 미지수의 합하고 곱이 있으면 그 두 개에 대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차 방정식 작성을 해. 어쨌든 x가 있더라도 어차피 x도 실수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나와 있는 형태니까 그대로 2차 방정식 작성을 할게. t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합 t 그 다음에 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가 여전히 구해야 되는 게 실수 x, y, z니까 x는 y하고 z도 당연히 실수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실근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식을 싹 썼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썼습니다. 요 놈이 0보다 뭐라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게 다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 x에 대한 분응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x의 범위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시면 x는 0에서 4,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최대 빼기 최소는 4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분응식에 나오는 문제인데 얘를 수학 상에 나온 내용으로도 풀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겉으로 볼 때는 3차 방정식 문제 같은데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나온 중요한 성질 하나를 이용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시면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냈을 때 1-알파 세제곱, 1-베타 세제곱, 1-감마 세제곱의 곱을 물어봤어요. 일단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 마이너스 1, 곱의 합 1, 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가지고는 문제 풀기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제곱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 식이 좀 특이하죠. 인수분해 형태의 식인데 여기다가 내가 x-1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고 형태 이제 다 전개해주시면은 x4제곱 빼기 1이 0이 된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걸로 먼저 찾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형태를 보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x의 n제곱 빼기 1은 x-1에 1 넣으면 0 되니까 그지? x의 n-2제곱 x의 n-2제곱 쭉 더하기 1 요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꼭 까먹었으면 꼭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x 4제곱 빼기 1이 0이 되니까 요게 알파, 베타, 감마를 넣더라도 성립을 해야 되죠. 알파를 넣으면은 알파 4제곱은 1, 베타 4제곱은 1, 감마 4제곱도 1이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을 조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세요. 알파 4제곱이 1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알파분의 1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은 베타분의 1, 감마 세제곱은 감마분의 1이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싹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하면 1-에 어쩌고 저쩌고 쭉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통분할 수 있는 것은 다 계산을 해주자 이야기입니다. 그럼 1-에 요거 계산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뭐 통분은 여러분 다 하실 줄 아니까 곱의 합 나오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식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1-에 자, 요 놈이 얼마? 마이너스 1. 요 놈이 1이죠.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1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요 놈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요 놈도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오고 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1이 돼서 답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을 눈썰미를 좀 키워야 됩니다. 요걸 보고 요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요게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요 파트가 아니더라도 인수분해 파트 아니면 나눗셈 파트에서도 가끔씩 사용되는 성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0회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20회면 총 몇 문제 한 겁니까? 400문제 한 거거든? 400문제를 다 자기 걸로만 만들어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앞에서 자기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오답노트 하고 자기 걸로 만들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